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저는 두드러기, 아토피, 습진 같은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피부 치료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진료하러 갔을 때도 다들 시간에 쫓겨서 궁금한 거는 많은데 많이들 못 물어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환자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된 두드러기, 아토피 환자분들께 제가 식단 관리 잘 했냐고 물어보면 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별로 가리지 않은 채 피부과에서 주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연고만 바르셨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죠. 약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 약을 끊으면 뒤집어져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동안 식단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를 별로 하지 않고 약 강도만 높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피부 질환도 결국 염증인데 이 염증을 없애는 약을 먹으면서 염증을 잘 생기게 만드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게 치료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시나 지금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제 말대로 식단 관리를 실천한다면 그분의 피부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을 더 크게 만들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음식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임상에서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먹고 뒤집어지는 음식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밀가루와 기름진 음식. 면 종류, 특히 라면, 기름진 육고기도 안 좋고 그걸 튀긴 치킨, 돈가스, 탕수육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염증이 잘 생깁니다. 피부와 이 장의 면역이 예민한 환자분들은 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금방 가려워집니다. 두 번째, 매운 음식. 매운 엽기떡볶이, 불닭볶음면, 마라탕, 땡초, 고추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매운 닭발, 생마늘, 생양파, 와사비, 고추장. 피부 질환은 결국 내 몸에 불이 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이 음식들은 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정말 많이 주고 그게 피부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우유, 두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이 음식들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피부가 안 좋은 분들 중에는 장이 안 좋은 분도 많아서 윌 같은 요구르트를 먹는 분도 많고 피부 건강 챙긴다고 두유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 역시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거라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간혹 직접 콩을 갈아서 먹는 두유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들도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자주 먹게 되면은 소화기에 더부룩함,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 냉동식품, 참치캔, 훈제오리, 스팸, 베이컨 등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트에서 파는 모든 식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켜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김밥에도 가공식품인 햄, 단무지가 들어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탄산음료, 주스, 사탕, 아이스크림, 젤리, 초콜릿, 탕후루처럼 달달한 음식들은 이 혈당을 높이고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여드름, 뾰루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차가운 물 음식은 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소화기가 점점 약해져서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안 좋겠죠. 여섯 번째, 술과 커피입니다. 술은 당연히 더 몸에 불을 나게 하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커피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계속 커피를 마시니까 몸이 점점 건조해지죠. 피부가 촉촉해야 좋아질 텐데 이뇨제인 커피를 계속 마시면 좋을 수가 없겠죠. 간혹 환자분들이 디카페인은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 또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에서 제가 말한 음식들은 이 몸에 염증을 잘 생기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약을 통해 치료를 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피부 질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환자분들 식단 관리할 때 무조건 첫 달은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분이 어느 정도 본인이 느꼈을 때 꽤 좋아졌다고 할 때 약간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저와 상의하에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양약도 끊고 한약을 안 먹는데도 피부가 괜찮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음식을 드셔도 된다고 얘기해 드립니다. 절대 환자분들 스스로 그냥 조금 괜찮아졌다고 음식을 그냥 편하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피부 질환이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죠? 하는 건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피부가 완치가 되었더라도 매일 술 먹고 치킨, 탕수육을 먹으면 당연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적당히 먹는다면 재발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치료가 다 되고 나서는 예를 들어 밀가루를 먹게 돼도 절대 연속으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에 밀가루를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에 먹지 말고, 오늘 밀가루를 먹었으면은 내일은 밀가루를 먹지 말고, 즉 한 2, 3일에 거쳐서 한 번 정도는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또는 오늘 치킨 먹고 내일은 탕수육 먹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꼭 한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가려움으로부터 여러분도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